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유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평택산업진흥원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원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는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평택산업진흥원 원장 이학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산업진흥원 원장 이학주입니다. 저희 평소 활발한 의전 활동으로 평택산업진흥원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평택산업진흥원 임직원 1등은 설립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겸허한 자세를 통한 적극적인 개선으로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이주환 팀장입니다. 정책기획팀 이재원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이희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4년도 업무 현황 첫 번째 일반 현황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은 평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평택시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22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사 연구, 경영기술 정보 지원 및 애로사항 상담, 국내 판로개척 및 브랜드화 지원, 중소기업의 청년 친화형 근로환경 개선과 젊은 인력 유입 촉진,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 창업 생애주기별 지원 및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기업과 기술 혁신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 기반 조성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 평택시 전략산업 육성, 안심 창업 기반 조성, 윤택한 산업 환경 조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저희는 선정을 하고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 주요 연역과 24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주요 연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4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은 28억 7,956만 4천 원에서 1차 추경 후 20억 7,190만 1천 원이 증액된 49억 5,146만 5천 원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의 세부 내용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한 6억 9,262만 원, 기관 이전비로 편성한 2억 원과 전년도 명시 2월금으로 편성한 3억 4,489만 5천 원, 그리고 예비비로 편성한 23년 예산 잔여금 8억 3,43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 현황입니다. 현재 진흥원은 경영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지원팀, 정책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책기획팀, 그리고 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지원팀으로 3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24년 4월 30일 기준 정원 16명 중 대행사업 수행 계약직 인력 포함 17명이 현원입니다. 5쪽 직원 업무 분장은 자료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쪽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 실정입니다. 주요 사업 총괄표입니다. 사업 예산은 전년도 명시 2월 사업비를 제외하고 총 18억 6,562만 원으로 정책 연구 분야 6개 사업 4억 4,500만 원, 기업 지원 분야 9개 사업 14억 2,062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 쪽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 정책 연구 분야입니다. 먼저 평택시 수소 산업 실태 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의 친환경 수소 도시를 향한 지역 수소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택시 수소 산업 실태 조사와 수소 산업 육성 관련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으로 현재 조사 항목 개발 등 세부 사항 확인과 주요 과업 내용 도출을 통해 연구 용역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 반도체 성장 동력 추진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평택시 산업 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정책 개발과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지원 등 평택시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목적으로 평택시 반도체 산업 발전 모델 수립과 반도체 성장 동력 전문가 추진단 구성 그리고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 연구 용역 수행사 선정을 완료하고 추진단 구성과 세부 일정 등을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평택시 미래형 전략산업 육성 로드맵 설계 지원입니다. 반도체, 미래차, 수소에너지 등 산업별 육성 로드맵을 고도화하고 전략적인 미래산업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첨단 전략산업 관련 기술 동향 분석과 정책기획 자문단을 활용하여 첨단 전략산업의 산업별, 단계별 육성 로드맵 설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다음 11쪽 평택 첨단 전략산업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지역 첨단 전략산업 분야별 전문가 토론을 통한 산업 변화 지원과 상생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중장기적 반도체 성장 환경 조성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500만 원으로 전략산업 선정 및 추진계획 구체화를 통해 하반기 컨퍼런스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평택산업 리뷰 소식지 발간입니다. 평택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내 민관 주요 동향 등 정보 제공을 통해 산업진흥을 위한 대내외 긍정적 이미지 제고 그리고 소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평택시 기업 동향 및 주요 통계, 정부 지자체 정책 및 유관기관 지역사업 소개, 각 전문 분야 전문가 섭외 및 원 인터뷰 등을 수록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다음 13쪽 평택시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운영 사업입니다. 정부의 미래차 산업 중장기 로드맵과 관련하여 평택시 특성에 맞는 미래차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평택시 미래자동차 산업 워킹그룹 운영과
포럼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천만 원으로 워킹그룹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24년 제1차 미래자동차 워킹그룹 개최와 하반기에 포럼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4쪽 평택시 반도체 산업 종합 육성 발전 및 클러스터 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반도체 분야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 발표 결과에 따른 세부 추진 전략 수립이 주요 내용으로 해당 발표가 작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지연됨에 따라 관련 연구를 위해 명시 이월한 사업입니다.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수도 평택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종합 육성 방안 마련과 지역 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연계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클러스터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다음 15쪽 평택시 제조 인력 확보를 위한 수요 조사 분석입니다. 작년에 수행한 연구 영역이 금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제조업 분야 인력 부족에 따른 지역 업체들의 경쟁력 약화 해소를 목적으로 인력 확보 그리고 미스매치 대응에 관한 수요 조사 분석 연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에 평택시 정책연구 연구 결과 보고를 마쳤고 향후 평택시 전략산업 인력 양성 등에 관련된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부터는 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반도체 중심 융복합 산업 R&D 지원 사업입니다. 반도체 중심의 융복합 공정 장비 기술 및 설계 검사 등 관련 분야의 애로 기술 해결과 신사업 분야 진출 등 사업화 확대를 위한 연구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비는 1억 2,360만 원이며 신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기존 기술 고도화 등과 상용화 촉진, 애로 기술 해결 등 사업화 확대를 위한 연구 개발 4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사가 선정이 된 바 있고 잔여 사업비 중 6천만 원을 활용하여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 현재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선진화 사업입니다. 지역 내 자동차 부품 전후방 기업의 친환경 및 자율주행 등 미래자동차 부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산화 수출 대상 개발품 등 신기술 적용 시제품 제작 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 등을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 R&D 4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360만 원으로 현재 2개사가 선정되었으며 2개사는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 지역특화 아이템 컨텐츠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 및 과거, 현재, 미래 등을 조명할 수 있는 아이템을 대상으로 한 ICT 소프트웨어 콘텐츠 기업의 사업 영역 확대와 지역의 유망 제조 그리고 지식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목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개발 2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365만 원으로 모집 결과 4개사가 접수되었고 현재 2개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쪽 창업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창업, 취업 프로그램과 산학 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통합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예비 창업자의 창업 도전 지원 및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10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3,120만 원으로 모집 결과 18개사가 접수됐고 10개사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쪽 소재 부품 장비 양산 성능평가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 소재 부품 장비 제조기업의 신속한 국내 공급망 확보를 목적으로 양산 단계 제조 라인, 제품 등의 성능평가 3개사, 공정 개선 3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300만 원으로 10개사가 접수되었고 6개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21쪽 중소기업 정부과제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정부과제 자체 수주 역량 강화 및 기술 제품 경쟁력 개선을 목적으로 개발 예정 기술에 대한 현황 환경 분석 및 향후 사업화 방안 제시 등 R&BD 기획 컨설팅 지원 20개사, 정부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지원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300만 원으로 모집 결과 9개사가 접수되었고 8개사가 선정되고 이후에는 추가 공고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국내외 시장 경쟁력 강화 및 판로 개척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전시회는 상하반기 각각 10개사씩 20개사, 해외 전시회는 5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모집 결과 국내 전시회는 10개사가 접수되어 10개사가 선정되었으며 다음 주 6월 19일에서 2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될 글로벌 공급망 혁신대전에서 평택시 공동관 참가를 준비 중에 있고 해외 전시회는 8개사가 접수되어 5개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쪽 평택시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 취업, 창업 교육 및 청년 자립 기반 확대 등 청년 공간을 통한 다양한 소통 창구 역할을 목적으로 입주기업 대상 창업 기초교육과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시제품 제작, 홍보 마케팅 등 수요자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62만 원으로 현재 10개 입주 공간 중 8개사를 선정하여 입주하고 있으며 2개사를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평택시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평택시의 주요 성장 동력인 반도체 산업의 전문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양성 필요와 기업과 교육기관이 연계된 반도체 산업 인력 적기 공급을 목적으로 공정장비 엔지니어 과정, 제조기술 전문 인력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 12억 총 4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조기술 전문 인력 과정 1회차의 교육 후 현재 11명이 수료를 하였고 현재 추가적인 기수에 대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 엔지니어 과정 2회차 교육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고 앞으로도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진흥원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 의원입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평택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 운영이 좀 불성실하게 운영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알고 계시죠? 예.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기관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를 기업 그리고 저희가 관련된 여러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보를 제공했을 때 네.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편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어떤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보면 예. 전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아닌 것 같아요. 그 평택산업진흥원의 소통마당 한번 들어가 봐 주시겠습니까? 소통마당에 고객의 소리를 한번 들어가 주세요. 오른쪽에. 네. 제 개인 정보가 있으니까 그거 좀 내려주시고 제가 고객의 소리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네. 그 마이 페이지 가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마이 페이지로 한번 좀 들어가 봐 주시겠습니까? 오른쪽 상단 맨 위에 마이 페이지. 마이 페이지 나의 문의 내역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왼쪽 하단에. 조금만 내려주시면 제가 6월 3일에 작성한 겁니다. 평택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의견 수렴하는 창구가 여기인가요? 너무 궁금해서 제가 로그인을 해서 질문을 올렸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산업진흥원과 뭐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뭐 고객사나 그 사업 지원자가 전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저 홈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이 홈페이지 외에 별도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딱히 이제 유선이나 이메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일단 뭐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부족했던 건 사실인데 실제로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대부분 게시판보다는 개별적인 어떤 통신 도구를 활용해서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렇게 전반적인 우리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답변을 해야 되는데 실제 저희가 뭐 이건 핑계입니다. 아직까지 그 홈페이지를 전담하는 인력은 아직은 없고 홈페이지를 전담하는 직원이 경영지원팀에서 이제 한 명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걸 알고 직접 제가 들어가도 보고 이거 좀 고치자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은 또 미처 놓친 부분입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이 홈페이지 제작 비용이 얼마죠? 9천만 원이죠. 아닙니다. 요것은 저희가 5천만 원입니다. 요거 제작은. 그 담당자분 맞습니까? 5천만 원입니까? 홈페이지. 네. 저희 그 진흥원 홈페이지는 당시 용역사랑 5천만 원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매월 유지 보수비는 얼마죠? 이거가 매월 이거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5천만 원을 들여서 제작한 홈페이지가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그 문의를 했을 경우에 그 문의한 내역이 남아야 되는데 문의한 내역도 남아 있질 않아요. 그냥 본인이 문의한 거 본인만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업진흥원 홈페이지는 뭐 전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일방적인 소통만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산업진흥원에서는 우리 산업의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 지원을 하는 부분, 또 정책적인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 그리고 정책 연구도 또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폭넓게 진행하는데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그 금년 초에 이제 인력이 5명이 증원이 되고 저희가 이거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홈페이지를 평택시 산업 포탈 체계로 바꾸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그 기업 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산업정보 전체를 지원하는 그런 포탈이 현재 평택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탈로 바꾸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그 민원이라든지 또는 질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방향으로 좀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포함해서 산업 포탈로 바꾸는 그런 체계까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런 간단한 질의에 응답조차 못할 지금의 구조인데 무엇을 더 어떻게 더 고도화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거는 성의의 문제가 아닌가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좀 가져오시겠습니까? 여기 정책 연구 있네요. 연구 보고서.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밑에 내려가서 첫 번째 거 눌러 주실래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포털 만드신다면서요? 네, 지금 안 돼. 저희 그 정책 연구 용역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기업 정보라든가 세부 내용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 정보 자료를 요청하시는 거를 확인하고 저희가 지금 자료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대상에 대해서 제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네요. 저희가 제공을 못하는 자료는 제외를 하고 대외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유관기관에게 보내는 자료하고 좀 분리를 해서 PDF로 따로 버전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그 보고서는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되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좀 이게 누락이 된 겁니다. 오픈하실 수 있는 자료로라도 다시
리메이킹해서라도 올려주시는 게 맞는 것. 연구 보고서는 정부에서 만든 연구 보고서는 대중이 무조건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과 그 사업 지원자 또는 고객사가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좀 강화를 해주세요. 예, 예. 그리고 사업 내용 다시 재정비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말씀. 네네. 그리고 홈페이지 이용률 현황, 현재까지의 현황 주시고요. 홈페이지 이용률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추가 비용 없이.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페이지 지금 여기 그 저기 평택시 수산업 실태조사 정책연구 분야 이게 지금 입찰 공고 어디다 내신 거죠? 어떤 거? 입찰 공고 여기 지금 입찰 공고가 냈다고 돼 있는데요. 평택시 수산업 현재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공고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조달청으로 한 건가요? 네네, 조달청 예, 예, 공고입니다. 예, 예. 근데 이 지금 서류 제출을 직접 방문 제출로 이렇게 해놨네요. 그 조달청 통해서 지금 입찰을 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6월 이게 이건가? 아, 맞네. 6월 17일 월요일까지 저 서류를 직접 방문 제출하고 돼 있고 이제 그때 마감해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방문 제출로 한 거는 네, 이제 이유가-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인 건데 네. 실제로 수소 산업에 대해서 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좀 우리나라 산업 규모로 봤을 때. 그래서 뭐 사람이 누가 와서 내는 거에 따라서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좀 직접 그분들 한번 좀 봐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예, 예. 그렇게 요청을 하셨다. 일반적인 많이- 사업 용역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성장 동력 추진단 구성 및 운영해가지고 예. 지금 추진단 위촉하셨나요? 5월에 이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추진단은 현재 그 저희가 크게 자문그룹과 기획그룹 두 개로 나누는데 네. 현재 저 인선은 거의 한 90% 이상 끝났고요. 기획그룹은 완전히 끝났고 자문그룹에서 이제 한두 분 정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이제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6월달 안에는 다 끝내고 7월달에 이제 위촉장을 1차로 드릴 계획입니다. 7월 달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 달에 위촉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11월까지 이제 예. 이런 이게 과업을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예, 요 실제로 반도체 성장 동력 추진단 구성은 어떤 용역 보고서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 성장 동력 기획단이 저희가 저런 거거든요. 이게 반도체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평택시에서 반도체 관련된 어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추진 체계가 지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산업진흥원이나 실제 과에서 주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외부 인원을 좀 아웃소싱한 그런 성장 동력 추진단이라는 추진 체계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그 5개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례 그 5개년 계획을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또 국비 사업 같은 거 이런 국비 사업, 도비 사업을 어떤 체계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지 그냥 사업이 딱 공고가 떴다고 그냥 지원을 하게 되면은 되게 그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성장 동력 추진단이 평택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 어떤 용역은 아니고 그걸 운영하는 것과 마지막에 이 안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종합 정리하는 뭐 그런 내용 정도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이제 사업비가 1억인데 예, 예, 예. 여기 보면 이제
이건 뭡니까? 2차 입찰 공고 및 접수 이게 두 개사가 접수했고 1차 유찰됐고 1차에 한 개사가 접수했고 이거 용역 입찰 내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뭐 용역이 아니시라고 아까. 아니 그러니까 연구 용역으로 어떤 연구 보고서가 나온 건 아니라고 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용역 그러니까 이 입찰을 하셔가지고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예, 예. 거기서 이제 성장 동력 추진단을 운영을 하는 비용이라는 건가요 이게? 운영을 하고 네. 그 안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 기획서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 1억의 내용은 어떤 데 용도로 쓰입니까? 이게 이제 그 정책 추진단들 뭐 회의 비용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안에.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뭐 평택시에서 뭐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죠? 네, 예. 뭐 대기업하고 연관돼서 또 뭐 국가 정부 차원에서 연구해야 될 사업이니까 이걸 갖고 그 뭐야 추진단에서 네. 그런 그러니까 업무를 하시겠다.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성장 동력 추진단의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되는 게 기획 그룹인데요. 저희가 그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국도 비서 결국은 이제 사업으로 규결되는데 여러 뭐 마스터 플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사업으로 규결이 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주체가 지금 딱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평택시 안에 있는 기관으로는 어렵습니다. 선정 자체도 제가 볼 때 네.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외부에 있는 기관이나 사람을 소싱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카이스트하고 저희가 평택대학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생산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이러한 기관들이 모여서 실제로 평택에서 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논의하고 그 안에 세부 사업 기획까지를 만들어지는 거를 이 사업의 전체 내용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자체적으로 나와서 어떤 사업화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약간 현실입니다. 네, 좀 이렇게 좀 개념이 좀 안 잡히는데 하여간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 해에도 이제 정책 연구를 이제 7가지 한 6가지 했었죠. 했었는데 이제 그런 용역 보고서나 예.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저희 상임위에 좀 그런 결과서를 하나 좀 참고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용역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선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물을 좀 예. 그렇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올해 것도 이제 결과 나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년도에 했던 게 ICT 소프트웨어 산업하고 네 반도체, 자동차, 미래자동차, 예, 미래자동차, 소부장 생태 그다음에 제조 인력에 대한 인력 네. 양성에 관련된 거. 그게 4가지가 돼 있거든요. 요 4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진흥원이 사업하는 가장 큰 흐름이 작년도에 그런 현황에 대한 분석을 전부 다 하고 올해부터는 이런 성장동력 기획단에서 그 자료가 있어야만 어떤 기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올해부터 좀 기획을 좀 많이 해서 사업화하자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방향이고요. 저희가 그 내용은 그 의원님께 별도로 예, 드리고 필요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그때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결과 나오면 저희 상임위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해달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예. 그것도 꼭 챙겨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미래형 전략산업 육성 로드맵 설계 지원. 지금 이제 정책기획 자문단이 지금 2022년 12월부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무슨 성과 같은 게 있습니까? 뭐 실적이라든가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그 성과가 좀 부족해서 네. 저희가 전략산업 전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정책기획단을 모으고 그 정책기획단에서 필요한 어떤 또 이게 산업별로도 연계되는 게 있거든요. 그 밸류 체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는 측면입니다. 이건 단위 사업이 아니고. 예. 네, 지금 이제 1년 지금 거의 6개월을 이제
왔습니다. 정책기획 자문단이 예. 이제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데 예. 실제로는 실제 1년 6개월 동안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근데 이런 정책자문단이라는 게 어떤 이게 네트워크를 운영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땐 중앙에 있는 기관이나 대학이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이 네트워크에 그런 그 네트워크를 운영한다라는 측면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효과성 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구체적인 성과라기보다는 저희가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업종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할 때 이럴 때 이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문을 받거든요. 맞다. 예.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올해도 지금 여기 5천만 원 이제 사업비가 예산이 서 있는데 예. 이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에 자문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하고 5천만 원을 들여서 하고 마지막에 로드맵 한식은 좀 만들려고 합니다. 로드맵을 여기서 만드는 결과물도 여기까지는 나오나요? 좀 생각을 하고 아, 있습니다. 결과물까지 나오는 예, 거로.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나중에 그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네. 그 저희가 그 정책기획 자문단 분들이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작년에 수행한 4개 정책 연구 용역에 네. 착수, 그러니까 저희가 기획 단계에서 자문 그룹으로 들어오셔서 자문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간 평가, 결과 평가에도 이제 산업마다 이렇게 들어와서 역할을 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올해 이제 컨퍼런스 또 개최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계획안 나왔나요? 컨퍼런스가 현재 원래 계획은 이제 6월에 하기로 예, 했다가 작년처럼 서울에 이제 호텔에서 빌려서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쯤에 그냥 평택 관내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엔 좀 소규모로 하자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주무과하고도 좀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그 국제유로협력과에서 하는 한비 안보 포럼이라고 있더라고요. 11월 달에 하는 거. 네. 근데 그 시에서도 그 포럼의 가장 중요한 게 요즘 한미 안보 포럼에서 어떤 반도체도 아주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니까 그 2부 행사로 이 반도체 컨퍼런스를 해서 거기에는 뭐 장관님도 오시고 아주 유력한 인사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차라리 그런 데서 좀 더 행사를 키워가지고 효과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연사도 좀 그 훌륭하신 분들 모시고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게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은 또 의원님께 다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런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걸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는 이게 뭐랄까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뭐 좋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연속해서 할 사업인지 여기서 과연 뭘 알리려고 하는지 좀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우리 반도체를 홍보하면서 했는데 지금 뭐 내용들 보면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이걸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뭐 무슨 특별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냥 개식하고 뭐 언론사 불러서 이거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시려면 정확히 좀 계획 이걸 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잡아서 미리 예. 좀 그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6월입니다. 6월인데 예. 하반기에 지금 어떻게 할지 결정도 안 돼 있고 어떻게 이거는 좀 문제가 그래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네. 과연 이게 또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작년과 같이 하는 거에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한비 안보 협력 포럼에 하고 차라리 이 예산을 좀 아끼자, 절감을 하자. 뭐 그런 의견이 현재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구체적으로 좀 예. 잘 잘 좀 네. 계획을 네, 세우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평택시 미래자동차 산업생태 기반조성 운영사업 이거 지금 작년에 정책연구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해가지고 그 결과물 갖고 이런 포럼을 운영했다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이 포럼 운영하는데 지금 9천만 원 지금 예산. 포럼과 이건 예. 컨퍼런스를 한번 합니다. 컨퍼런스 예,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평택시 반도체 산업 종합 육성 발전 및 클러스터 개발 계획 수립 7번 정책 연구인데요. 과업 내용 나왔습니까? 입찰 공고 지금 5월에 하신다 그랬는데 공고 냈습니다. 현재. 공고 냈어요? 예. 이게 저희가 자료를 만들다 보면 4월 30일 기준이라 네. 그 뒤에 거를 아예 그냥 안 넣기도 뭐하고 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현재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게 지금 어디다 공고를 냅니까? 조달청? 그렇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그 입찰 공고欄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예. 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예. 입찰 공고란이 있는데 거기도 좀 올려주시죠. 이게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도 조달청에 내면은 좀 거기 누락한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아까도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홈페이지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뭐 입찰이든 뭐 이런 게 있으면 여기도 올려주세요. 이게 지금 23년 6월부터 7건 올라와 있어요. 7건. 그 소통마당에 보면 입찰 공고 내용에 보면 예. 한번 조금 더 잘 챙겨주시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제조인력 확보를 위한 수요 조사 및 분석. 예. 이거 작년에 명시열돼 가지고 이게 사업 마무리 됐죠. 결과는 나왔죠. 네, 결과 나왔습니다. 예.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 상임 의원님들한테. 예. 그다음에 이제 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네. 지원 분야 이제 이런 사업들을 이제 지원을 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이거 여기 어디다 공고하나요? 홈페이지에 공고합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공고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 분야는 비교적 그래도 홈페이지가 좀 원활하게 저희가 공고하고 이쪽은 기업 지원 분야. 예. 근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신청하는 업체들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두세 개 접수해가지고 선정하고 그 접수한 사람 다 선정해 주는데 기업들 이거를 꼭 진짜 이게 이 필요한 그 업체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예. 예. 저희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매년 사업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1년 차, 올해가 지금 2년 차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가.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홍보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평택시 산업 특성상 기업이 점점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아주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녀보면은 이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 지원율이 1대1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근데 아직까지는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년 차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있어봐야 되는데 어찌 됐건 저희가 볼 때 현저하게 의미가 없다고 되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좀 이제 사업을 줄이거나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스타트업 사업이 55개사를 뽑겠다고 했는데 뭐 한 15개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대폭적으로 줄이고 또 그 IP 관련된 거, 지재권 관련된 사업들도 작년에 저희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일모를 했거든요. 이제 다른 것들을 좀 올리고 했는데 그런 유의 노력을 저희가 하면서 매년 좀 사업을 다듬어 가겠습니다. 이거 23년도에도 지금 지원 사업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도 1억 정도 예산 들여서 했었는데 예. 그때는 결과가 어땠죠? 몇 군데 업체가 지원해서 몇 군데 업체가 지원받았습니까? 5개 업체 결국 다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지원하는 업체 다 선정했어요. 예. 아니 지원 업체를 다 선정한 게 아니라 예. 그 5개사에서 몇 개가 더 들어왔는데 몇 개를 떨어뜨리고 마지막에 5개사에서 선정했습니다. 이게 기업당 3천만 원 지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지금 지원받은 업체들이 예. 이 3천만 원을 지원받았을 때 이제 본인들 이제 자비도 들어가고 또 그렇습니다. 기술 30% 개발을 하는 거 매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결과물은 언제 나옵니까? 이 기술 개발한 이 결과물은 다 나오고 나왔습니까? 결과 평가까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연말에. 예. 그렇게 짧은 시간에 결과가 이게 개발이 완료가 되는 건가 보죠? 그러니까 이 기술이 네. 3천만 원짜리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제가 지금 이름도 R&D 지원 사업에서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냥 제품화 지원 또는 기술 개량 사업 이런 정도로 내년도에는 좀 바꾸자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R&D가 이제 원천 R&D가 아니라
응용 R&D도 아니고 제품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예컨대 금형이 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스위치가 바뀐다든지 뭐 이러거든요. 그런 거를 바꿔주는 정도입니다. 근데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저희가 작년도에도 보면은 그 종업원이 서너 명인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고마워하는데 평택시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기업을 이렇게 찾아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도 좀 용이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게 모든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택시에 실제로 기업이 한 6천 개 정도 있고 그 소규모 기업이 한 3천 개 이상 있다라고 할 때 아직까지 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분들이 나중에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평택시에서 이런 산업진흥원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어떤 이런 사업을 좀 이렇게 활성화하라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수요가 정 없으면은 저희가 이제 일모를 할 건데 이 개량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씩 이제 호응이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에 이제 뭐 중소기업이라는데 뭐 지원해 주는 거를 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이 이름을 보면 반도체 중심 융복합 산업 R&D 지원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목적에 맞게 선정을 해야지. 지금 이거는 기존에 뭐 하던 거를 그냥 하던 거를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결과물 바로 나오고 이건 이 목적에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네, 지금 그렇죠? 제가 그렇게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의도는 그렇게까지 뭐 아주 작은 건 아니고 네. 실제로 그 R&D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작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지만 이런 금액 그러니까 기업이 실제로 그런 걸 하려면 보통 한 1억 정도에서 2억 정도 보통 그럼 시간도 들어가거든요. 필요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하려면 그런 걸 할 때 저희가 어떤 마중물 정도의 사업비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가장 효과적인 거는 30% 매칭이 아니라 자기들이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3천만 원 준다니까 고맙네 하면서 사업을 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결과물이 나왔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가지고 예. 결과물이 2, 3년 뒤에 나온다면 이해를 해요. 근데 결과물 다 나왔고 벌써 그게 이게 선정된 게 작년 뭐 5, 6월에 선정됐을 텐데 예, 예. 불과 몇 개월 만에 결과물 다 나오고 돈 지원하고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그 시에서 지원을 해서 자기들 자부담 포함해서 결과물이 이게 좋은 이제 R&D 개발 제품이 뭐가 나와야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시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선정 자체부터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 네, 저희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 충분히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실무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한 6, 7개월 정도의 사업 결과물은 다 나옵니다. 그 결과물을 저희가 직접 현장 가서 보거든요. 마지막에 현장 가서 예를 들어서 델타 로봇 만드는데 델타 로봇에 축 같은 거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서 우리 직원들이 다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하는데 물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물이 있는 사업은 뭐 저희한테 제안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규모를 볼 때.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정도 하는데 하여튼 어찌됐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좀 효과적으로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근데 이거 외부 평가할 때 교수들이 다 와서 평가하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항상 이런 걸 많이 평가하기 때문에 어떤 개발의 가능성 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개발 결과물이 이 기업의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뭐 나름의 평가 과정은 있는데 하여튼 더 저희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차 공고 접수해가지고 이제 2개사는 선정이 됐고 이제 4개사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올해 거요. 올해 예. 2개사는 지금 선정이 됐고 지금 이제 공고 접수해가지고 또 이거 심사해서 또 하면은 이제 뭐 몇 달 있어야 또 2개 업체가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근데 6월 안에는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기상 또 맞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뭐또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 이 선진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예. 지금 뭐 접수하는 업체가 너무 적고 예, 예. 선정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느껴지냐면은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춰서 이 선정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좀 뭐랄까 이렇게
좀 뭐랄까 계획을 좀 갖고 예? 좀 안 되는 것들은 일몰시키고 이렇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도 결과 작년에는 오히려 미래자동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참 예측이 쉽지 않은 게 작년에는 미래자동차 같은 경우가 13개가 왔거든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7개를 선정해서 작년 정도 미래자동차가 오히려 반도체보다 효과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조금 올해 같은 경우 좀 저조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떨어진 업체들은 또 지원 안 합니까? 올해?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럼 그때 13개 업체인데 왜 또 안 했을까요? 그래서 뭐 저희가 좀 지원하라고 연락도 드리고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직접 연락도 하시고. 예, 예. 제일 빠른 게 그겁니다. 이게 이제 뭐 일단 뭐 입찰을 띄우게 되면 이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관심 없으면. 이게 근데 평택이 이게 그쪽에 저도 업체에다가 와 보니까 네. 기업이 다른 수도권은 막 이렇게 다닥다닥 모여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막 한 그렇죠. 군데 한 군데 찾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산업진흥원에서 이제 공문을 좀 발송한다든가 그 대상 업체들한테 그렇죠. 이런 예. 걸 하니 신청을 해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공문을 가지고 가서 아니 설명을 드리면은 그때서야 아니 이런 게 있냐고. 메일이나 뭐 팩스나 이런 걸로 보내고 관심 있으면 이제 전화를 할거 아닙니까? 그렇게 응대를 하든지. 뭐 하여튼- 일일이 찾아내려면 이게 시간이 그렇습니다. 예, 예, 예. 하여간 네 뭐 그런 예. 하여튼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기업이 이걸 받으려면 자기들이 본인 기업이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제일 거. 중요한 건 작은 기업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담당자한테 팩스를 보내던 뭐 메일을 보내던 전화를 하던 해가지고 관심 있으면 찾아오겠죠. 우리도 이걸 응모하겠다라고. 근데 그런 식으로 그 팩스가 사장한테 가야 되는데 담당자들은 보면 별로 그렇게 근데 사장님께서는 또 잘 안 보시고 하여튼 그런 애매함이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네. 홍보에도 더 막 신경 쓰고요. 예, 네.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그러면 그 미래자동차 그 자동차 기업은 다 알고 계세요? 저희가요. 예, 팩스 보내거나 안내 보낼 땐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작년도에 저희가 미래자동차 관련된 현황 분석 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예, 근데 4천만 원 들여서 그래서 현재 미래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 관련된 기업의 리스트를 한 350개 정도 저희가 네, 입수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는 집중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냈죠. 근데도 작년에 했다 떨어진 사람도 왜 안 오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 많은 기업에서 돈을 준데도 왜 안 오는가를 생각해 보셔야죠. 예예. 응? 예. 그 원인을 아시고 그 원인을 파악해서 다음엔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지. 그냥 기계적으로 올해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 또 내고 그래서 돈 준대 안 옵니다. 전 이건 안 맞다고 봐요. 원인을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 그 주는 돈이 3천만 원이 실상은 그렇게 필요한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차라리 5천이면 괜찮아. 근데 자부담이 더 들어가야 되고 또 그래서 결과가 나오지도 않을 거면 그거에서 정산해서 보고하고 이게 더 불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 파악을 하셔야지. 이 사업이나 지금 계속 질문을 제가 물어보면 그 사업을 지났을 때 그 결과라든가 그런 거에 DB가 없으셔. 그게 있어야죠. 당연히 원인 분석을 하셔야지. 그래서 다음 사업에 이거 우리는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일몰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금액을 더 올려서라도 4개 사서 2개 사를 하던 아니면 제대로 1개 사라도 해야 될 것인가가 나오셔야 되는데 이거 매번 그냥 했던 이거는 아니죠. 우리 예. 의원님 계속 그걸 물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셔야지. 응?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얘기 길어집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의원님 의도를 아셔야지. 작년에 했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네. 사업을 조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도 사업을 조정했는데 아직까지도 좀 이제 홍보라든지 이제 산업진흥원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홍보가 좀 부족한 건 있습니다. 아니 산업진흥원이 잘 되고 거기 가면 정말 뭔가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면 왜 소문이 안 나겠어요? 기업들이 돈 준다는데 왜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1, 2푼도 아니고 3천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그렇습니다. 어떤 예. 걸 개발하기엔 큰 돈도 아니지만 예, 예. 그게 진짜 실효가 있었고 그럼 그 소문 금방 나죠. 그러면은 그 350개 자동차에서 막 달려듭니다. 그런 원인을 생각하셔야지.
원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건 영 우리가 의도하고 바라는 방향이 아니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지금 원장님 최재형 의원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나 김혜영 의원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평택시 문화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 만약에 공고를 띄웁니다. 엄청나게 많이 접수합니다. 예를 들면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공고 때립니다. 공고를 하면 정말 경쟁이 엄청납니다. 평택시 장학관에서 장학관 모집 공고를 내면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이 원장님 말씀도 맞아요. 2년밖에 안 됐고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기업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껌껌이 사업들을 들고 팩스 넣고 이뤄봐야 산업진흥원이 정말 기업에 도움되는 데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서치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거를 사업 건건이 들고 이거 어떻게든 기업에 도움되게 하겠다는 좋은 선한 취지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물론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에 출석해서 건건이 여쭤보니까 또 그렇게 답변하시는 걸 수 있는데 그런데 산업진흥원의 전체적인 어떤 홍보 이런 방향성이 다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항상- 답답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저희가 부족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조금 모두에 말씀드린 산업 네. 포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네. 직원들 사업을 얘기하면서 네. 아예 평택의 산업 관련된 것은 진흥원에 네. 오면 된다라는 이런 포탈을 아예 제가 만들자. 이런 위원장인 제가 마이크를 킨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최재형 의원님이 이 건에서 계속 이야기가 오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부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함이 예. 좀 있다는 걸 통감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예.